제가 이번에 발표할 주제는 이제 고 박사님이 추천해주신 빅체인 DB라는 서비스에 관한 논문이고요. 여기에 담긴 내용이 너무 길어서 오늘은 파트 1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본적인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에 관한 내용을 위주로 다루고 다음 세미나 때 파트 2로 이제 빅체인 DB 모델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빅체인 DB의 간단한 소개, 기존 분산 데이터베이스 및 블록체인과의 비교,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빅데이터, 분산 DB에서의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 빅체인 DB 아키텍처의 개괄적인 내용과 파트 2에서 진행할 내용에 대한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결론을 추려내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분산 DB에 관련된 개념적인 학습과 빅체인 DB가 어떻게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정도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빅체인 DB 서비스는 데이터베이스형 탈중앙 스토리지입니다. 이제 기존의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이 가지는 주요 이점을 결합시킨 형태인데요. 기존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과의 비교를 통해 해당 서비스가 가지는 차별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빅체인 DB는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서비스로서 기본적으로 분산 데이터베이스에서의 높은 처리량, 낮은 지연율, 큰 용량 처리와 효율적인 NoSQL 쿼리, 그리고 허가에 대한 기능과 장점을 포함합니다. 블록체인에서는 탈중앙 제어, 데이터 불변성, 그리고 디지털 자산 운용에 관한 내용을 적용하여 해당 서비스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특정 거래 내역을 찾기 위해서 이제 머클트리 방식을 사용하는데요. 여기 빅체인 DB에서는 해시체인이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클트리와 해시체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개념을 잠깐 정리하고 가면, 머클트리의 경우 거래를 두 개씩 묶는 이진트리 형태로 묶은 거래마다 SHA-256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순서대로 해싱을 하고 이 알고리즘을 각 해시 값을 이제 추출을 해냅니다. 이제 그렇게 같은 방식을 순서대로 이제 반복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가장 위에 있는 이제 머클 루트라는 값을 얻게 됩니다. 이제 특정 거래를 이제 찾을 때는 연결된 해시 값을 통해서 밑이 2인 로그 n번의 계산을 통해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 거래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더라도 특정 거래를 찾는 경로가 매우 단순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체인의 경우 이제 검색을 해봤는데 내용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논문 아마 후반부에서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이 내용이 실제로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이 빅체인 DB라는 데에서 새롭게 구현한 것인지 아직 확인을 못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찾아본 관련 내용으로는 암호 해시 함수를 데이터 조각에 연속적으로 적용하고 단일 키와 비밀번호로부터 많은 일회성 키를 생산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기존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과의 비교 내용 중 탈중앙 제어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논문에서 소개하는 빅체인 DB는 탈중앙화 처리와 상호 보완적인 형태로 이제 이더리움의 스마트 컨트랙트나 IPFS와 같은 분산 파일 시스템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그 퍼미셔닝에 대응을 통한 어떠한 데이터를 올릴지에 대해 결정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이때 투표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투표의 경우 이제 DB 내에 내장된 어떤 컨센서스 상단의 레이어에서 이루어지고 다수의 노드 연합에 의해서 탈중앙 제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슈퍼피어 P2P 네트워크라고도 불립니다. 분산 데이터베이스와 이제 빅데이터에 관한 내용을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이 논문에서 기존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의 문제점과 어떤 그 확장성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비트코인의 경우 이제 비자나 이메일에 비해 지나치게 느리고 각 블록이 생성되는 시간이 10분으로 상당히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실상 보안을 위해서는 원래 더 많은 시간을 주어야 하지만 이제 대부분의 많은 금융 앱의 경우 100msec 마이크로세컨드 정도 걸린다. 미리세컨드 정도가 걸린다고 하기도 하네요. 그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다수의 사용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을 때 빠른 처리 기능을 지원해야 한다고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분산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을지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고, 이제 넷플릭스를 대표적인 예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넷플릭스의 이 카산드라라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노드가 증가함에도 쓰기 작업에서 약 17만 TPS에서 110만 TPS까지 결과를 보여주기도 하였고, 이론적으로 분산된 데이터베이스에 100만 기가바이트, 즉 페타바이트 이상의 데이터 저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물론 이는 이제 바로 블록체인에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산 DB에 저장하는 그런 것인데, 블록체인 네트워크 이용자들은 지금의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크기 자체도 너무 크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분산 DB 내에서는 각 노드들이 데이터를 복제해야 하는데, 이때 무엇을 저장해야 할지 합의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한 합의 알고리즘에 BFT, PBFT, 팩소스 등이 언급되었습니다. 이 중 논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이제 팩소스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이 팩소스와 유사한 어떤 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구현을 해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와 블록체인 간 합의 과정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팩소스와 유사한 알고리즘을 구현한 이 논문에서 꼽은 강점은 팩소스가 이제 실제 현장에서 사용 증명된 합의 알고리즘이고, 비나인 폴트라고 불리는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는 약간 BFT 관련한 그런 문제인 것 같았어요. 그리고 또한 SQL, NoSQL, 그래프DB 등 다양한 방식에서의 그 레플리케이션 문제도 다룰 수 있어서 그 점들을 강점으로 강조를 했습니다. 반대로 이제 약점으로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완벽하게 중앙화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했고, P2P 네트워크상 신원을 위조하여 공격하는 시빌 어택을 막을 방법이 아직도 구현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약점으로는 이제 합의 알고리즘의 특성상 프라이빗한 어떤 느낌이 있기 때문에 퍼블릭으로의 전환이 아직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빅체인 DB의 가장 큰 목적은 그 블록체인의 규모를 자체를 키워서 어떤 데이터를 스토어하는 것보다 빅데이터를 위한 분산형 데이터베이스에 블록체인의 특성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빅체인 DB는 합의 알고리즘을 내장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만 채우면 유효성 검증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 빅체인 DB 아키텍처에 대해 간단히 한번 살펴보자면, 기본적으로 이 해당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용자는 단일 블록체인 데이터베이스에 이용하는 것처럼 API를 제공받아 접근하게 됩니다. 제 안을 조금 들여다보면 트랜잭션 세트인 S와 블록체인을 나타내는 C, 이 두 분산 데이터베이스가 빅체인 DB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의해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각 서명 노드에서도 이 BCA, 여기 방금 말씀드린 빅체인 DB 컨센서스 알고리즘으로 동작합니다. 이제 서명되지 않은 노드가 빅체인 DB에 연결을 할 수도 있지만, 권한에 따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제어되기도 하고, 각 DB는 드라이브 간 데이터 일치성을 위해 팩소스 알고리즘과 유사한 자체 알고리즘을 적용해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이제 내부의 내용을 한번 더 보면 S는 이제 백로그라고 이제 불리는 어떤 unordered set of transactions DB를 뜻하고, C는 블록체인 DB를 뜻합니다. 이제 둘 다 분산형 DB이고, 기본적으로 트랜잭션이 들어오면 수신 노드에 의해 검증을 하고 그 데이터를 저장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또 이 BCA를 실행하는 노드 K는 S의 트랜잭션을 순서 목록으로 옮겨서 거래 블록을 만들고, 블록을 C라는 이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C는 각 블록이 상위 블록과 그 데이터, 즉 블록체인을 참조하는 순서 블록 목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 도현 형이 이제 아까 말해주기로는 팩소스라는 개념 자체가 되게 오래된 그런 어떤 알고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논문 전체가 이제 제가 찾고자 하는 방향성하고 조금 맞는지 안 맞는지 좀 이해하기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서, 일단 다음에 파트 2를 그대로 이어가야 될지를 먼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계속 하게 된다면 이제 다음에는 이 빅체인 DB의 구체적인 동작 방식을 분석해보고, 이 오픈소스 이 빅체인 DB가 오픈소스로 제공이 되어 있어서 그 GitHub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들여다볼 생각입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고요. 감사합니다.